네, 안녕하세요. 현대미술교육연구소 BPC아트 대표 이소영입니다. 보통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BPC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유는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다녀왔는데 강의 마치고 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 딸아이가 정말 핑크색밖에 쓰지 않는다. 자기도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읽었고 기다려주면 된다고 해서 2년을 기다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도 핑크, 물건도 핑크, 그림을 그릴 때도 정말 핑크색밖에 쓰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인데 다른 색깔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도서관 강의 마치고 드리다가 아예 유튜브로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BPC도 5곳의 BPC에서 거의 일주일에 1000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와서 재미있게 미술을 하고 갑니다. 지난 15년간 정말 많은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핑크색만 쓰는 친구들 진짜 많죠. 특히 5세, 6세, 7세가 많고요. 학교에 가면 살짝 사라집니다.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한 현대미술 작가도 있어요. 보신 적 있겠지만 윤정미라는 사진 작가인데요. 어느 날 자기 딸아이의 방을 보니 온통 핑크색 물건이었대요. 그래서 핑크와 블루 프로젝트를 하는데 작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과연 그 소년과 소녀가 선택하는 색상이 진짜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근데 사실은 소녀에게 선물을 줄 때 사회에서 이미 어른들이 핑크색 물건들을 많이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요즘은 색과 젠더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소녀에게는 핑크색 계통을 선물을 하고 소년에게는 좀 블루를 선물을 하는 소년의 방과 소녀의 방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선택된 오브제도 들어있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나왔던 질문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어서 제가 유튜브에 핑크색만 그리는 여자아이, 대부분 여자 친구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과연 그럴 때 부모님과 혹은 미술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조카들도 정말 핑크색을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이 되니까 핑크색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도 조금 어색한 건데 친구들끼리 약간 이모 핑크색 이제 나 안 좋아해 하면서 오히려 블랙색 옷을 고르기도 하고 많이 변합니다.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변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소녀들이 핑크색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핑크색을 좋아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본인 주변에 핑크색이 많기도 하고, 본인이 보고 자랐던 수많은 캐릭터들이, 본인이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상당히 핑크색이 많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는 핑크색으로만 칠하려고 하고, 심지어 바닷속을 그리는데도 핑크로 칠하는 소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소년도 핑크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핑크색 한 가지만 자꾸 칠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것이 핑크색이 아니라 보라색 또는 초록색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색만 아이가 너무 몰두해서 좋아하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미술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를 만나면서 지혜를 얻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아이가 핑크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그 수업 시간에 핑크색을 전부 다 꺼내놓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색연필이 보통 12색인 경우도 있지만
24색 혹은 48색, 나아가서는 70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용의 핑크와 색연필의 핑크와 물감의 핑크가 다 다르거든요. 이 친구는 핑크를 마치 연구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핑크를 나열해서 다 다르게 칠을 하더라고요. 즉 영역은 좁지만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핑크색도 얼마나 다양한 핑크색이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컬러 시리즈라던가 뭐 컬러의 말, 컬러의 일, 컬러의 방, 이런 시리즈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핑크색도 이름이 너무 다양합니다. 베이비 핑크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 인물의 이름을 딴 핑크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핑크긴 하지만 약간 보랏빛에 가까운 핑크, 반대로 핑크긴 하지만 회색빛에 가까운 핑크, 즉 핑크색 하나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백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마나 핑크가 다양한지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17년도와 16년도에 북유럽 미술관 여행에 몰두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2년을 북유럽 뮤지엄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한 뮤지엄에 갔는데 이번 달 컬러가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엄의 키즈 교실은 온통 보라색만 가지고 아이들이 색을 칠하는 거예요. 연보라, 청보라, 짙은 보라, 아주 어두운 보라, 남보라. 그래서 이번 달 컬러가 보라기 때문에 한 달 내내 보라를 탐구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의 작품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색을 다양하게 쓰는 것이 정말 창의적이고 풍요롭고 다채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색으로도 얼마나 많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변주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창의력입니다. 핑크색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연핑크, 찐핑크, 청색 가까운 핑크, 보라색 가까운 핑크, 하얀색 가까운 핑크, 회색 가까운 핑크, 이런 것들을 팬톤 컬러칩, 엽서를 사서 쫙 보여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핑크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핑크만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형광색 핑크를 많이 쓰는 캐서린 버나드. 이 캐서린 버나드는 현대미술계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지금은 메가 갤러리인 데이빗 조너랑 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핑크 팬더를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상당히 형광 핑크를 많이 사용해서 그래피티처럼 회화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작가 중에 타마요라는 작가도 핑크색을 상당히 재밌게 써요. 특히 이 타마요는 멕시코의 피카소라고 불리는데 핑크를 아주 상당히 다채롭게 쓰고 핑크 한 가지로도 거의 완성을 하는 작품이 있을 정도로 핑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확장성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핑크색만으로도 작품을 다양하게 완성하는 예술가가 있어 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죠. 또 가장 유명한 작가는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던 에드가 드가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가 역시 발레리나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워낙에 핑크가 많기 때문에 핑크색을 활용한 작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핑크색만 너무 좋아해서 핑크색만 칠하려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무엇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좋아하는 색이 있다라는 것도 전 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색칠하기 싫어요, 그 어떤 색도 다 미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핑크를 보면서 감탄하고 매력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미적 감수성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핑크색 하나에도 정말 많은 색깔이 있다는 걸 교사나 혹은 부모님이 알려주고 그런 예술가도 보여주면서 한번 색이 다양한 핑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징검다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드는 생각은 지금 제 눈앞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형광색 포스트잇. 핑크색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포스트잇 핑크, 이렇게 본인이 만들고 핑크색 이름을 짓는 거죠. 홍학 핑크, 아니면 삼겹살 핑크, 베이컨 핑크, 아니면 핑크색이 뭐가 있을까요? 혀 핑크.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핑크색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재미있는 미술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등장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미술 교육 노하우를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